이번에 단기임대주택 한번 볼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6월 4일 이후부터 단기임대주택 6년짜리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보겠습니다. 의무임대 6년 이상의 단기임대주택이 재도입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2조 6호의 2에 새롭게 도입되고 의무임대기간은 6년 이상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단기임대주택이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다시 등록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한해가지고 단기임대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등록이 가능하냐면 2025년 6월 4일 이때 이후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기임대주택이 재도입되다 보니까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의 단기임대주택은 자진말소할 수 있었잖아요. 의무임대 기한이 경과되면 자동 말소 됐잖아요. 그럼 이번에 2025년 6월 4일 이후에 등록할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도 내가 6년 의무임대 기간 전에 자진말소 할 수 있고 6년이 지나면 자동 말소 됩니까? 라는 문제인데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을 민간임대주택법 2조의 5, 2조의 6호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조의 5는 뭐냐면 장기임대주택 중 아파트고 2조의 6은 단기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근데 이번에 도입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어디에 신설된다고요? 2조의 6의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25년 6월 4일 이후에 등록하는 단기임대주택은 자진말소의 자동말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기임대주택이 도입되다 보니까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얘가 다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신설된 게 이 암호이에요. 암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6년, 의무임대기한 6년 단기가 들어옵니다. 언제부터? 2025년 6월 4일 이후부터. 그래서 이 암호에 대해서 조금 조문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민간임대주택 중 제6호의 2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6년 이상 임대할 것. 두 번째,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가입 요건이 4억 원, 수도권 밖은 2억 원 이하일 것. 우리가 단기임대주택이 아닌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은 지금 가입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죠?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타이트해요. 4억 원, 그 다음에 수도권 밖은 2억 원의 가입 요건이 적용됩니다. 5% 증액제한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단가로 4번. 볼게요.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2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이 아닐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공고일의 단서 조항이 이미 공고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을 의미한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네, 결론적으로 딱 명료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제 혜택 적용받을 수 없어. 이 얘기입니다. 오, 새롭죠? 우리가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저희가 봤었을 때 마목이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거 마목 볼까요? 반가로 1,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이 암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목의 반가로 1,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다겠죠. 왜 그러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반가로 1에 따른 주택을 포함해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럼 뭐냐면 이 반가 1을 포함해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대요. 그러면 마목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 즉 장기임대주택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 155조 20항에 암흑에 대한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단기임대주택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즉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 주택은 단기임대로 등록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못 받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2025년 6월 4일 이후에 임대주택 등록 유형에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못 받습니다. 얘가 거주주택이에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합니다. 2025년 6월 4일. 그리고 거주주택을 팝니다. 얘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됩니다. 근데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얘는 가능합니다. 왜? 아까 요 규정 때문에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해당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요 규정 때문에 얘는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이제 뭔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취득일 현재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단기로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 단기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 받고 어떻게 등록을 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요? 장기 10년짜리로 등록을 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직 많이 오픈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